거머리 같은 강소연, 다들 얼른 하차했으면 좋겠죠? 시원하게 감옥 보내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강소연은 다시 독수리 술도가로 돌아왔습니다. 술도가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오천수의 부인이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강소연의 마음속에는 술도가의 부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술도가의 거대한 권력을 얻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의 방으로 몰래 들어간 강소연은 서둘러 서랍을 열고 그곳에 숨겨진 중요한 인감도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강소연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욕망을 더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술도가가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강소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술도가를 팔아서 큰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감도장은 그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술도가를 팔아 거액을 챙길 수 있다면 그 돈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소 위조를 시작하고 술도가를 매각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했습니다. 술도가를 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작하며 그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사무소가 이제 술도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강소연이 술도가를 팔기 위한 거래를 진행하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은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의 말에 강소연은 당황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소연은 이럴 수 없어 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그녀를 손쉽게 체포했고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어떻게 거래 현장에 경찰이 도착해 강소연이 체포되었는지 충격적인 사이다 전개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소연은 술도가를 팔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천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미순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소연은 그런 천수를 이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천수와 사이를 알게 된 강소연은 그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교묘하게 마음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천수가 미순을 향한 사랑을 담아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던 날, 강소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순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미순에게 천수와의 미래를 묻는 말들을 던지며 그들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천수 씨는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합칠 거예요. 미순 씨,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강소연은 의도적으로 미순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며 천수와의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숙과 술도가 형제들에게 분란을 일으켜 정신없는 사이 광숙의 인감도장을 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소연은 광숙과 동석의 연애 사실을 술도가 사람들에게 폭로했습니다. 형제들 눈치가 없네. 광숙씨 한동석 회장이라 연애하잖아.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새 연애라니. 우리 시동생들 깜빡 속았네. 갑작스러운 폭로로 당황하는 광숙과 배신감을 느끼는 형제들로 난장판이 된 술도가 사이에서 강소연은 몰래 마광숙의 방에 들어가 인감도장을 훔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강소연의 계획은 이미 천수와 미순이 알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훔친 강소연은 술도가 매각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몇몇 사기꾼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술도가를 팔고 그 대가로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강소연과 손을 잡았습니다. 강소연은 그들과 협력하며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방심한 나머지 편의점에서 공모자와 통화를 하다 마침 편의점에 있던 미순이 강소연이 술도가를 팔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미순은 강소연이 일부러 자신과 천수 사이를 이간질하고 술도가에 돌아온 게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술도가를 팔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순은 즉시 이 사실을 천수와 마광숙에게 알렸습니다. 광숙씨, 강소연이 술도가를 팔려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감도장을 훔쳤어요. 광숙은 처음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미순의 말을 듣고 강소연의 계획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광숙은 한동석과 함께 강소연의 계획을 막기 위해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강소연이 사문서를 위조하려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사람을 붙여서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흥수, 범수, 강수도 강소연이 술도가를 팔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천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들은 강소연의 모든 계획을 파헤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범수는 강소연의 사문서 위조를 밝히기 위해 법률 전문가 지인을 섭외하고 흥수와 강수는 강소연이 술도가를 팔기 위해 접촉한 사기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숙, 동석, 술도가의 형제들이 강소연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계획한 대로 강소연이 부동산 거래를 시도하려고 할 때 경찰이 그녀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강소연이 매각을 위한 거래를 진행하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은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의 말에 강소연은 놀라며 반응할 틈도 없이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매각 시도는 드러났고 그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아 결국 감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강소연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감옥 속에서의 수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술도가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고탁은 최근 장미애가 강수를 지나치게 아끼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미애와 강수가 사이가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독고탁은 장미애의 서랍에서 강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강수가 사랑하는 강수라는 메모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이를 보고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장미애에게 이 사진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애가 있을 때 강수를 집으로 초대해 그 사진에 대해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술도가 막내. 지난번에 업둥이라고 말해서 미안해. 비밀인데 말해버려서 아내한테 많이 혼났지 뭐야. 미안해서 집으로 초대했어 당신. 술도가 막내 어렸을 때 사진까지 갖고 있던데 우리 집에 이게 왜 있지? 강수를 유독 많이 아꼈나봐. 장미애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강수가 불쌍해서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도 모르고 컸고 그녀는 애써 강수를 친아들이라고 밝히지 않으려 했지만 독고탁은 그녀의 불안한 표정을 읽고는 더욱 의심을 품었습니다. 장미애는 강수를 유독 아끼는 이유를 변명하며 그가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애써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강수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지만 그 이유를 숨겨야만 했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은 이미 그들의 관계가 단순히 애정 어린 보호자와 아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직감을 가졌습니다. 설마 강수를 술도가에 버린 사람이 내 아내, 세리 엄마? 말도 안 돼. 독고탁은 결국 장미애와 강수의 관계를 의심하며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애는 여전히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독고탁은 강수와 장미애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들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강소연의 음모가 감옥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술도가의 운명은 이제 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애와 강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술도가의 미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술도가를 차지하려는 강소연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갈등과 충돌은 이제 술도가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전개에서는 이 숨겨진 비밀들이 어떻게 밝혀지게 될지 그리고 술도가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풀릴지 그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채널 드라마의 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